협회 관계자들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독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국가대표팀은 프로팀과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프로팀은 언제든 선수를 바꿔 쓸 수 있기에 감독 자신의 전술에 선수들을 맞춰 쓸 수 있지만 대표팀은 선수들에 맞는 전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현재 대표팀은 이강인 선수를 냉혹할 정도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려 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요. 감독님이 정말 이강인 선수를 싫어하나 보다 정도랄까요? 결국 이강인 선수는 부푼맘을 안고 찾은 한국에서 단 1초도 잔디를 밟지 못했습니다. 무의미한 비행기 마일리지만 쌓은 것이죠. 그 와중에 돌아가자마자 치른 세계 최고 클럽인 FC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끝내주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이강인 선수와 포지션이 겹치는 스페인 레전드이자 바르셀로나 감독인 사비 에르난데스의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년 중하위권 팀인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바르셀로나 팬들의 경계심도 상당했고요. 오늘은 축구 선수의 대륙간 장거리 이동이 얼마나 몸에 부담을 많이 주는지를 손흥민 선수의 특별한 일화를 통해 소개해드리며 동시에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 팀이 지는데도 어떻게 극찬받고 최고 평점을 기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려요. 벤투 감독의 대표팀에서는 단 1분도 뛰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 마요르카로 돌아가자마자 치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했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뛰며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을 정도로 죽어라 뛰었는데요. 경합 상황에서 머리부터 밀어넣을 정도로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공을 뺏어냈고 위력적인 왼발 슛을 때려 바르샤의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강인 선수는 벤투 감독 지휘 아래 1초도 뛰지 못했지만 마요르카에 돌아가자마자 아기레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 아래 풀타임을 뛰며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키패스와 드리블을 성공시켰습니다. 리그 1위이자 전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팀 내 최고 스타 레반도프스키에게 골을 내줘 1대0으로 졌지만 레반도프스키가 한 경기에 한 골을 넣은 것은 부진한 수준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전매 특허인 드리블 돌파 시도를 3번 했는데 모두 성공했으며 이는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약간 과장하자면 바르셀로나 수비수들이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였는데요. 거의 농락당했다 할 정도로 이강인을 묶어놓는데 실패한 수준이었죠. 사실 바르샤 팬들은 경기 전부터 일찍이 이강인의 최근 움직임을 근거로 경계대상 1순위 딱지를 붙여왔습니다. 바르셀로나 사비 감독마저 일반적인 격려 수준의 평가가 아니라 깊이 주목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그는 사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의 재능은 차원이 다르다. 특히 세컨플레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돋보이며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다. 그를 제대로 공략해 이번 경기를 잡겠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 강등권에서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사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스페인 라리가 소속의 팀은 모두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하는 명문팀인 것이 사실이지만 바르샤는 1위, 마요르카는 10위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바르샤 사비 감독은 이강인을 콕 집어 경계하고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속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이번 한국 대표팀 소집에 대해 쓴소리로 벤투 감독에게 작심 발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선수가 대표팀에 가서 180분 뛰고 지친 채로 돌아오면 화가 난다. 그러나 우리 팀 에이스인 이강인을 불러놓고 1분도 뛰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좋은 소식은 아니다. 벤투 감독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이죠. 반면 벤투 감독은 여전히 자신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스스로의 원칙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어린 선수들이 퀄리티, 재능,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는 대표팀보다는 구단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 구단에서의 출전 기회가 중요하다. 구단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가 많다. 그래서 관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이강인 선수에 대한 세간의 목소리에 에둘러 답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끝까지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날 법도 하고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를 악물고 경기에서 죽어라 뛰는 이강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 선수로서 대표팀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크다. 모든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꿈일 것이다. 그러나 출전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소속팀에 돌아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소속팀에 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실력으로 승부 보는 전공법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그의 각오는 인터뷰나 기자회견이 아니라 축구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초반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을 선보였습니다. 특유의 팬텀 드리블과 탈압박 능력을 자랑하며 팀 공격의 출발점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한두 명은 기본적으로 따돌렸고 때로는 서너 명의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정도로 멋진 모습이었죠. 어찌나 잘했는지 상대 수비수가 과도한 파울을 시도해 공을 차단할 정도로 날렵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팬들 역시 이강인에 주목했습니다. 바르샤 서포터즈 커뮤니티 FC 바르사는 마요르카전에서 이강인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이며 시즌 초반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다트 무리키와 함께 현재까지 8골을 성공시켰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리그 전체의 도움망에 올라 있으며 날카로운 연계로 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허브다. 리그 12팀에게 한 골밖에 넣지 못한 것은 모두 이강인 때문이었다라고 경기 내용을 평가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럽 전역에서 그를 원하는 팀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현지 언론들은 특히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 A행을 점치고 있는데요. 피차 헤스 등은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은 내년 1월 이강인 영입을 원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이강인은 맨체스터 시티의 레전드 다비드 실바 같은 선수다.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지만 아직 21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선수다라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오일머니가 유입된 뉴캐슬발 소식도 전해집니다. 하드태클은 이강인은 이번 시즌 공수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 뉴캐슬은 성장세를 보이고 창의성까지 갖춘 이강인에게 접근할 것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을 지녔고 기술까지 보유해 경기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이다. 뉴캐슬이 딱 원하는 선수상을 갖췄으며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적극적인 영입 추진에 나설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태리에서도 찐한 러브콜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풋볼뉴스 24는 이강인은 상당한 발전을 이뤄냈고 빅클럽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에선 AS 로마, 나폴리에서 주시하고 있다. 2001년생인 이강인은 지금의 활약을 계속 이어간다면 향후 몇 년 내로 더 높은 수준의 무대에서 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AS 로마는 명장 무리뉴 감독이 이끌고 있죠. 그리고 그는 선수 보는 눈이 정확하기로 유명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혹은 나폴리에서 그를 원한다면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김민재 선수와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강인 선수와 우리 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인정받고 있을 정도로 잘하는 모습을 벤투 감독이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유럽에서 한국을 오가며 대표팀 소집에 응하는 것은 순수한 애국심과 대표팀 선수로서의 책임감 때문입니다. 수년 전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당시 부상에서 회복해 팀에서 자리 잡아가는 상황 속에서 대표팀 소집에 응해 한국에 왔다가 조금 뛰고 돌아가는 상황이 되자 아버지 손흥정 코치가 불같이 화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코치로서 표현한 감정이었고요. 이강인 선수는 지금처럼 멋진 폼으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우리 팬들이 코치가 되어 화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